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날 안내해 드렸듯이 교과서에 있는 구조들을 파악하고 필기하고 그래 주요 개념들을 확인한 다음에 어, 다양한 수업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심화시키고 마지막으로 다시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확인하면 여러 가지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와 법의 교과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안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하다 보면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크게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1단원부터 3단원까지는 정치에 대한 내용이고 4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로가 별개의 것들로 보이고 서로 낯선 용어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요. 특히 1, 2, 3단원 정치 단원은 헌법이라는 그 법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오늘 안내를 듣고 잘 정리해 두면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참. 제가 자주 쓰는 펜들인데 잠깐 안내 드릴게요. 붓펜, 그리고 아주 가격이 저렴한 만년필,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과 볼펜이에요. 일단 봅시다. 칠판에 판서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정치와 법이에요. 법. 정치와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면은 이해가 가능하다? 법 중에 헌법을 이해하면 돼요. 헌법을. 그래서 헌법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법의 위계들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학교 때 법의 위계들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을 텐데 헌법 다음에 뭐죠? 그렇죠. 법률이죠. 같이 대답하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명령이죠. 명령 다음에 뭐죠? 조례, 그리고 규칙이에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법의 위계들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국민이 만들죠. 법률은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 누가 있어요? 국회죠. 그렇죠. 명령은 국민의 장이 만들어요. 정부가 만듭니다. 정부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렇죠. 지자체의 대표가 만들어요. 대표. 규칙은 지자체의 장이 만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법의 위계에 어떤 원리가 보여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국민, 그리고 국민의 대표장, 대표장. 국민, 대표장, 대표장. 법의 위계는 국민이 가장 높은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표가 법률을, 장이 명령을, 다시 지자체의 대표가 조례를, 지자체의 장이 규칙을.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바로 헌법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헌법의 위계를 이해하면, 그리고 체계를 이해하면 1학기 때 배울 정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 낯선 것들이 낯익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헌법의 위계를 간단히 볼게요. 그 전에 헌법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헌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헌법이 무엇이냐? 헌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통치 구조에 관련된 한 나라의 최고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헌법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찌는 대답이 될 것 같아요. 헌법이 뭐냐고 여러분 누군가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통치 구조에 대한 한 나라의 최고법이다. 그러면 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련된 법인지 한번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헌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아요.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헌법은 전문을 바탕으로 총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강.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이죠. 결국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국회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은 법원이에요.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 관리 그 다음에는 지방 자치 경제 그 다음에는 헌법 개정이에요. 이 순서를 잘 외워두시면 나중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여러분이 헌법의 전문가가 되는 아주 빠른 길이 될 겁니다. 이 순서 꼭 잘 외워두시고요. 이걸 한번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봅시다. 교과서 200페이지를 한번 펴보면 될 것 같아요. 200페이지가 부록인데 여기 보시면 눈으로 빨리 볼게요. 대한민국 헌법이고 전문가 총강, 국민의 기본권, 권리와 의무, 그 뒤에 국회가 있죠. 그리고 정부, 그리고 법원, 보이나요?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그렇죠? 그리고 경제,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제가 잘 외우고 있죠. 여러분도 나중에 꼭 외우시기 바라고 다시 앞으로 잠깐 갈게요. 지금 1학기에 배우는 정치 내용 1단원, 2단원, 3단원이 왜 헌법과 관련이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헌법의 의의와 기능,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이 내용들은 다 이 총강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기본권의 보장 제한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는 권력 분립과 국가기관에서 국회가 나와 있죠.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 그렇죠?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 결국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 있는 내용들이다? 헌법에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다? 결국은 헌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1학기의 내용의 핵심은 헌법입니다. 헌법이 뭐냐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민 투표로 개정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대략 어떤 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테니까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개인생활가법, 사회생활가법, 그리고 국제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결국 법이죠. 이 법들은 결국 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법률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는 그 법은 과연 헌법이냐 법률이냐 명령, 조례, 규칙 중에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 뭐 상법, 형법, 국제법 이런 것들은 모두 무슨 법이다?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2학기 때 배우는 정치와 법의 법은 무엇이다?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1학기 때 배우는 정치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헌법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 곧 무엇이다? 정치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법률에 대한 얘기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의 절차, 개정할 때의 절차, 그 통과 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 법률을 크게 여러 가지들로 분류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공법과 사법, 또 절차법과 실체법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2학기에 배우는 우리 고교 과정에서의 그 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법률로 민법과 형법 그리고 국제법, 노동법 간단히 배웁니다. 노동법 그리고 국제법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는 헌법을 중심으로 2학기 때는 법률 중에서도 민법과 형법, 노동법, 국제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민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민자가 백성 민자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민법이라 불러요. 언제부터? 출생부터 언제까지? 사망까지.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권리, 재산, 그리고 상속 이런 것들에 관련된 친족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규율하는 법을 민법이라 부르고 형법은 형벌과 범죄죠. 제가 순서를 거꾸로 얘기했네요.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법이에요. 범죄가 있어야지 형벌이 있겠죠.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안내 드릴 거예요. 형벌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9가지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네. 노동법은 여러분들 청소년의 노동과 성인의 노동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안내 드릴 것이고 국제법은 국가 간에서의 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이 네 가지들을 중심으로 2학기 때 배울 것이고 이 내용들은 모두 무엇이라 부른다? 법률이라 부른다. 명령, 조례,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교과서 한번 잠깐 볼까요? 먼저 민법이 나와요. 그렇죠? 민법. 그 민법 안에서는 물권, 책법, 뭐 친족, 상속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간단히 적어 드릴까요? 민법은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다시 총강, 물권법, 채권, 친족, 상속 이런 법들로 나눠지는데 지금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면 엄청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 책상에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봅시다. 이런 책들이에요. 뭐 형사소송법, 법률 장식 다이제스트, 옛날에 제가 보던 책들인데 여기 보면 뭐 입양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사실혼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의료 과호 이런 얘기들이 보이죠. 주택임대차 보호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재미있게 한번 안내해 드릴 것이고 다시 돌아가서 책의 구성을 한 번만 더 안내 드릴게요. 2학기 때는 민법에 대한 얘기들 지금 보여요.
재산, 가족관계, 상속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형법에 대한 부분, 범죄와 형벌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죠. 그리고 노동법이 보이고 마지막으로 국제법이 보여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필기를 했지만 지금 이 필기 안에 교과서 전체 부분들을 다 담아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나요? 한번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갑시다. 우리 교과서의 이름이 정치와 법인 이유는 정치의 내용은 결국 헌법의 내용이고 법의 위계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되어 있고 최상위의 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내용을 먼저 앞에다 두었다. 그래서 법과 정치가 아니라 정치와 법으로 명칭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이고 그 헌법을 간단히 명명하면 개념 정의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통치 구조에 관련된 한 나라 안의 최고법이다. 한 나라의 최고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헌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더라. 전문부터 총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제, 헌법 개정. 요 내용들이 고스란히 교과서에 담긴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 헌법을 공부해야 된다. 헌법은 법의 위계 중 가장 최상위의 법이더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부터 규칙까지를 의미하고 통상 얘기하는 법이라면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법률은 공법, 즉 국가와 관련된 형법이나 헌법도 있고요. 사법, 즉 민법과 상법과 같은 것들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민법과 형법, 노동법, 국제법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2학기를 구성해 놓았고 사례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 드릴게요. 오늘 내용 이해됐나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필기 정리 잘 해놓으세요. 수고 많았어요.